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와. 군산 지역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산. 너는 누구냐? 군산. 이야. 이 관심 있는 지역군데 사실 군산 때문에 오늘 방송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딴 지역구 같은 건 참 답답한데 군산 지역군을 보면서 눈이 팍 띄었습니다. 여기는 완벽히 사자성어가 생각나요. 용호상박, 첩혈상호. 영웅본색은 아니고요. 하여튼 그 얘기가 나오는데 사자성어를 예, 저 후보들끼리 기본적으로 지금 그 상당히 좀 그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상황인지 한번 지켜봐야 어느 정도 나왔는지 일단 지켜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군산 선거구는 민주당 신영대 후보가 46.1%,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45.6%로 두 후보 간 지지도 차이가 거의 없는 초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적극적 투표층에서는 신영대 후보가 47.8, 김관영 후보가 47%로 역시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지난달 1차 조사와 비교하면 김관영 후보와 신영대 후보 간 순위가 바뀌었지만 양자 간 격차는 3.2%포인트에서 0.5%포인트 차로 더 좁혀졌습니다. 신영대 후보는 40대 이하와 화이트 칼라에서, 김관영 후보는 50대 이상과 농림업 축산업 종사자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는 후보 지지 강도는 신영대 후보가 김관영 후보보다 높았습니다. 이 밖에 미래통합당 이근열 후보가 1.8%, 국가혁명 배당금당 최순정 후보 0.7%, 없거나 모름 무응답은 5.8%로 나타났습니다. 군산 지역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70.3%, 정의당 7.3, 미래통합당 4.7, 국민의당 3.5% 순이었습니다. 비례정당에 대한 지지는 더불어시민당 40.8%로 가장 높았고 열린민주당과 정의당이 12%대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국민의당 4.6%, 미래한국당 4.3% 순이었습니다. 군산 유권자들의 선택 기준은 지역을 대변하고 발전시킬 후보가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자, 놀랬죠? 차이가 없습니다. 저번 여론조사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3.5%포인트로 어떤 다른 후보가 앞섰는데 금방 이렇게 다시 0.5%포인트로 좁혀졌어요. 물론 순위는 바뀌었으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4.4%, 8% 안에는 뭐 큰 의미가 없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3%, 0.5% 차를 오가면서 누가 앞인지 뒤인지 이건 의미가 없는 정도예요. 더더군다나 이 안에 보면은 뭐 연령대별로 보면 완전히 이게 누가 여기는 사실 전혀 예측이 안 됩니다. 전혀 예측이 안 되는데 일단 다른 조사도 비슷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갑니까? 댓글 우리 일단 댓글 한번 보고 넘어가시죠. 댓글. 시트에 댓글이 있었는데 말이죠. 네. 과격한 진행. 조주연 씨, 현재 전북 지역 민주당 지지율은 상당수 해당 후보 지지율이라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해당 후보가 수혜를 받는 것이라고 봅니다. 당근이죠. 네, 또 대통령 지지율도 다시 오르는지라 의견 신스티브님도 주셨고요. 그리고 군산은 진짜 뚜껑 따야 알 수 있겠네. 주진영 후보 네. 열린민주당 부친의 고향이 부안이라는 제보가 있는데 그런가요? 누가요? 주진영 후보의 부친의 고향이 부안이래요. 그분 주진영 그 열린민주당 분도 여기 분이십니다. 예, 주진영 그 하나증권 많이 아시는 분. 김승현 회장한테 다들 펀치를 날렸던 그분 여기 분이시라고 합니다. 물론 고향이. 네, 그리고 정운천은 지역민들 심판을 피해서 갔다. 가셨어요? 예. 네. 가시죠. 자, 일단은 그렇게 받고 다시 군산으로 확 다시 돌아와서 자, 이 군산 어떻게 해야 돼요? 군산 이거 누가 당선될지 나 이거 한번 물어보고 가시죠. 이거 500원 내기 이런 거 돈 내기 하면 안 되지만
아니 500원. 원래 예. 피파나 뭐 이런 큰 게임 하게 되면 500원. 도박사들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문어들에게 맡기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게 그만큼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뭐 신의 경지에 들어 있어도 제가 보기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게요. 0.5%라고 하는 건 이건 차이가 아니죠. 예, 이건 차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참 예측할 수는 없는데 다만 한 가지 자 이게 지금 군산이 우리들의 그 화제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소속의 대반란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했었던 여러 가지 뭐 이 정말 이 푸른색의 바람도 이야기하고 민주당 바람 등등 우리가 이야기를 쭉 해 나온 과정 속에서 그것을 뚫고 올라오는 지금 첫 번째 케이스가 이 군산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더더군다나 무소속을 가지고 거의 지금 뭐 차이 없이 엎치락뒤치락을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군산 민심이 뭐냐 지금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기자들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신영대하고 이 김관영 두 후보는 선후배죠. 사실 학교로는 또 선후배 선후배죠. 고등학교 네. 선후배인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보기에 지금 어쩌면 도전장을 낸다고 보는 게 맞죠. 지금 현역 지금 우리 그 김관영 의원은 의원이었으니까. 근데 고등학교는 지금 신영대 이 후보가 선배인 걸로 선배죠.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네. 선후배 간에 여기도 지금 또 격돌인데 원래 김관영 이 후보가 사실 과거에는 국민의당 소속이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바람이 불어서 지금 이분도 그때는 정말 훈풍을 잘 탔을 거예요. 지금 이번에 그 논리로 보게 되면 이제 훈풍이 이제 역풍이 되고 굉장히 이제 그 아픈 바람이 됐었을 거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났었어야지 되는데 사실 지금 굉장히 지금 우열을 가리기 힘든 지금 박빙 근데 상태로 지금 와 정상적인 있다는 김관영 거예요. 후보가 완전 이겨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무소속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예. 나타나는 건데 그렇죠.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일단 이제 500원. 그러니까요. 저는 뭐 누가 이긴다고 여기서 왜냐하면 나중에 또 혼날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결과만 놓고 보면 이 당만 지금 당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도 이 정도니까 이게 무소속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좀 다른 식으로 경합을 했다고 한다면 상당히 큰 차이로 앞설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능력치를 갖다가 벗어난 지금 제가 이야기입니다. 이것만 놓고 봤었을 때는 좀 그렇게 일단 보인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네. 더더군다나 제가 이제 주목했었던 조금 그 김관영 후보의 조금 무게를 좀 뒀던 것 중에 하나가 뭔 거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권자들의 그 분포를 놓고 봤었을 때 50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지금 50대에서 지금 김관영 후보가 상당 부분 지금 앞서고 있어요. 그리고 60대에서도 더 앞서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는군요. 자, 임업, 어업,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누구를 지지를 하고 있는 거니? 오히려 지금 김관영 후보를 지금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착민들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 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일단 연령대가 좀 있으시고 그렇습니다. 이러기 행사가 때문에 예. 다른 쪽에서 많이 앞서기는 했지만 도전자의 입장에는 신영대 후보가 그 정도 많이 따라와서 지금 비슷하게 만들었지만 결국 이 견고함이 과연 끝까지 어떻게 갈 거냐를 놓고 봤었을 때 신영대 후보께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지 우위를 좀 점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반론 있으십니까? 반론? 반론? 음. 반론이라기보다는 거기에 좀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덧붙여요. 김관영 쪽이네. 김관영 쪽은 또 안 했는데 아무튼 제가 좀 신영대 후보가 지금은 확실히 힘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전 정당 지지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례대표 지지 정당 보면 더불어시민당하고 열린민주당을 합하면 53%예요. 53%를 받아야 되는데 46.1%밖에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결국에는 민주당 지지 그 유권자들 중에서도 신영대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다 층이 있다는 끌어들이지 거예요. 못하고 그렇죠. 있다는 거죠. 많이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제가 느끼는 부분은 김관영 후보보다 확실히 인지도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냐. 확실하게. 물론 지역에서 많이 활동했다 하더라도 신영대 후보가 아직까지는 인지도 면에서 확실히 떨어진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답답한 부분,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 김관영 후보가 이렇게 45.6%까지 나왔다고 봤을 때
민주당의 지지도 받고 있지만 일반적인 어떤 시민들 그리고 개혁적인 어떤 그 진보적인 어떤 계층의 시민들도 역시 김관영 후보를 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신영대 후보와 김관영 후보가의 따로 뚜렷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 맞습니다. 김관영 후보가 당은 그동안 국민의당이다. 뭐 여러 가지 좀 민주당과 좀 궤를 달리하는 당을 했었지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나 유권자들은 비슷한 후보다라고 느끼고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김한영 기자 같은 경우 현장에서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군산이 확실히 좀 당색이 민주당색이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다는 예, 생각이 드는 게 여론조사에서도 보면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보면 군산 경제의 직격탄을 맞은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너무 힘들어하시고 계신데 김관영 후보가 51.4 그리고 신영대 후보가 45.8%로 김관영 후보가 오히려 우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제 위기에 대한 책임을 현역에게 묻기도 하지만 민주당에 묻는 목소리도 좀 현장에 좀 있더라고요. 예, 오히려.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그래서 예측하세요? 그러나 저는 그러나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추세를 보면 신영대 후보가 조금 그 엎치락뒤치락 하는 중에 조금 올라오는 추세도 저는 좀 느껴지긴 하거든요. 물론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KBS 조사 그리고 저희 2차 조사까지 오면서 신영대 후보가 살짝 몇 상승 퍼센트지만 추세다. 살짝 상승 추세가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뭐 우연일 수도 있지만 그 최근에 이제 신영대 후보가 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직을 걸겠다. 좀 이렇게 좀 강하게 좀 나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지역 주민들은 우리 지역에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정치하기보다 지역에 좀 더 목숨을 걸 수 있는 후보 누구냐라는 또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마음이 또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좀 저는 그 부분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결과로만 놓고 봤었을 때 아까는 저는 이제 그 투표군들에 관한 그 연령층을 놓고 봤었을 때 그런 이야기도 직업군 잠깐 좀 제가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유리할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김하연 기자가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또 사실 드러나요. 이 조사 결과에. 그래서 추세와 흐름. 예, 왜냐하면 정확하게 이것을 그래서 지금 누가 우세할 거라고 지금 말할 수 없는 상황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당선 가능성을 나도 직접적으로 물어봅니다. 아까도 뭐 나오시겠지만 당선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자, 누구에게 힘을 더 실어주는군요. 신영대 후보에게 훨씬 많이 힘을 실어줍니다. 예, 그것만 딱 놓고 보면.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 가능성 하나만 놓고 딱 물어봤었을 때는 신영대 후보 쪽에 사람들이 많이 지금 또 그래도 기울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또 하나 있어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요. 자, 후보 지지 강도라고 불렀잖아요. 우리 조사에서는요. 이 후보 지지 강도라고 하는 것이 다른 말로 하자면 충성도예요.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이 충성도를 놓고 보면 신영대 후보가 김관영 후보보다 무려 한 7% 정도 지금 앞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굳건한 나름대로 충성심 있는 지지 집단들을 이미 뒤에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박빙이고 지금 그러지만 시간이 흐르면서는 어쩌면 신영대 후보 쪽에 조금 더 플러스 알파의 힘이 좀 또 가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덧붙여 교수님 말씀에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영대 후보한테 지지하지 않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유권자들이 어떻게 보면 김관영 후보한테 지금 지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만에 하나 이제 이게 선거가 막판에 가서 더불어민주당이 일당이 좀 위험할 수도 있다. 하나라도 더 국회의원을 배출시켜야 된다라는 어떤 응집력이 생기게 되면 그 왔다 갔다 했던 뭐 신영대 후보나 김관영 후보나 뭐 괜찮은 다 후보야. 뭐 이 후보 찍어도 되고 저 후보 찍어도 되고 어떤 스윙을 했었던 그런 유권자들이 이제 완전히 신영대 후보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그렇죠.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막판에 어떤 전체 전국적인 판세가 어떻게 돌아가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선거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지금 뭐 저도 보면은 군산 지역은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 남원 순창 임실하고 군산 지역은 우리 한 스윙보터 지역이 완전히 지금 맞아요. 어디도 결정이 없는 지역인데 요거 하나 좀 의미 있는 그 하나 본 게 후보 선택 시 중점상 어떤 후보를 선택할 기준에 대한 걸 물었는데 그런 게 있어요.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줄 후보가 누군가 거기에 찍겠다는 게 있고
지역을 대변할 후보는 누군가 능력 있는 후보라는 그 질문을 던졌는데 군산 같은 경우는 되게 다른 데하고 다르게 나타났어요.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줄 후보가 28%밖에 안 나왔는데 지역을 대변할 후보가 64.6%가 나왔어요. 같은 질문을 전주 갑 지역, 을 지역 봤는데 똑같아요. 여기는 43%, 45%, 맞아요. 40%, 47% 이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군산 지역만 유독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줄 후보는 적게 나오는 반면에 지역을 대변하는 후보가 64.6% 나왔다는 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물론 이걸 보면 누구를 좀 염두에 둔 내용일 수 있으나 사실 모르겠어요. 저도 좀 고민스러운 거는 지표상 나오는 거는 분명히 김관영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 조금 이야기하는 지표들이 좀 많아요. 안정적으로. 근데 실제 아까 말한 것처럼 추세라는 게 참 모르겠고 아무래도 일주일인데 전체적인 것들이 조금이지만 아무래도 그 민주당 쪽에 대한 것들 이게 전략적인 호남민들의 선택들이 되게 강하게 붙고 있기 때문에 진짜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군산이지 않는가. 김하연 기자가 지금 취재를 하면서 느꼈었던 아까 그 나름대로 정서를 지금 저희들한테 좀 이야기를 했잖아요. 참 그 대목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또 직접 또 지난번에 조사해가지고 1호 공약도 그걸 발표를 아마 했으니까 더 또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영대 후보는 지금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지금 사실 목숨을 걸었다, 정치 인생을 걸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 김관영 후보는 새만금 복합 리조트 건설을 갖다가 꾸준히 추진하겠다. 그래서 뭐 예전부터 뭐 외국인 카지노부터 시작해서 그런 이야기들 지금 쭉 많았죠. 나왔었던 이야기들이잖아요. 이 두 개를 놓고 봤었을 때 실제 군산 그 유권자들이 어느 쪽에 마음이 더 쏠리냐 이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 대목이 현실적으로 참 다 다르잖아요. 어려운 문제. 혹시 이창 기자는 어디 쪽에 더 맘이 500원 걸어야 됩니까? 나도 좀 물어보려고요. 정말. 댓글들이 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한번 그래요. 네, 댓글로 한번 우리 봐보세요. 우리 애청자님들, 구독자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네. 보면서 우리 판단을 특히 유보를 관심이 많은 하는 쪽으로 지역구라 해보시죠. 관심이 많은 지역구라. 댓글 한번 띄워주실래요? 없어요? 왜? 안 된대. 안 돼요. 조주현 씨 다시 한번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번 21대 군산 지역 국회의원은 어깨가 엄청나게 무거울 겁니다. 침체된 맞습니다. 군산 경제를 절대 살려내지 못한다면 그 역풍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야, 이분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 이야기하네요. 제가 깜빡했는데 그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군산까지 와서 힘을 실어 주었는데 이 정도 여론조사라면 글쎄. 그러니까 뭐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역시 군산 지역 같은 경우는 누구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용어 상박 하는 어디로 누구도 이렇게 시계추를 갖다 이렇게 기울이기 힘든 균형제를 기울이기 힘든 그런 부분의 선거구인 것 같습니다. 전주 군산 선거구 우리가 마지막까지 일주일 하루 오늘 지나면 이제 7일 남았죠. 일주일 남았는데 군산 선거구 정말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선거구인데 그러니까요. 끝까지 재밌게 지켜봐야 맞습니다. 될 선거구인 것 같고요. 결과가 늦게 나오겠네요. 늦을 것 같습니다. 진짜 늦을 것 같네요. 좀 늦게 나올 것 같은데 참 결과 기대됩니다. 우리 결과 누가 되시든지 군산 발전에 큰 힘을 쏟아주시길 군산 유권자분들이 정말 원하시는 거 아시고 계실 거예요. 대충 할 생각은 마시고 누구든 되면 진짜 목숨을 걸으셔야 될 것 같아요. 숙제가 많아서 진짜 숙제가 너무 많아서 하여튼 군산 선거구 관심 지역이지만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 이제 다음 선거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